셔틀 부부는 이 남편이 진짜 문제가 많고 아내를 학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남편이 맨정신에서까지 그런 사람은 아니더라고. 근데 물론 술을 마셨다고 그게 봐주자 이건 아니고, 이 사람이 스스로가 절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술을 안 마셔야 되는데 술을 마시고 맨정신이 아니니까 할 말 못 할 말 못 가리고 튀어나오는 거야. 근데 저 모습을 한번 봤으면 스스로 술을 끊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술을 마시면 어쨌건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거든요. 스스로 컨트롤도 안 되고. 빨리 끊어버려야 돼. 남편도 끊고 아내도 사랑받고 싶은 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야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전에 봤던 그 국제부부 커플 심리극 끝나고 이 셔틀 부부의 아내가 이걸 굉장히 안쓰러워해요. 아유, 부모님 옆에 없고 친정 없고 내가 그거 알아가지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냥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오지랖 넓으신 분이네 정도로만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부모님이 어린이의 시선으로 봤을 때 끔찍하게 돌아가셔서 그 기억을 평생 가지고 살고, 그리고 큰 어머니 집에서 살면서 아무래도 자기 자식이 아니면 훨씬 엄하게 돼야지. 훨씬 엄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똑같이 엄격한데 따로 이렇게 애정을 받고 챙겨줄 일이 별로 없거든. 당장 내 자식이 아닌데 자식들이 갑자기 늘었으면 물론 얘네들을 사랑하고 책임을 지지만 한 명 한 명 살갑게 대하기는 쉽지 않지. 그 부모, 이 아내를 키워준 친척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는 절대 없어. 근데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이 아내가 굉장히 고통받았을 거는 알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걸 보면서 이걸 같이 보게 했다면 아내가 술을 편의점 가서 그때그때 사오거든요. 근데 나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술을 진짜 엄청 마셔요. 회사 안 가는 날은 하루에 그냥 12시간 그냥 마셔, 술을. 깨어있는 동안 술을 계속 마시는 거야. 술 마시고 자다가 마시고 자다가 마시고. 근데 아내한테 술 사와 그러면 아내가 가서 술 사와. 그리고 술 계속 따라줘. 술 비었으면 또 따라줘. 이제 그걸 보면서 이건 당연히 술 남편이 문제지. 근데 아내를 보면서 이상한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뒤에서 나오더라고. 근데 나는 이 부부는 그래도 잘 서로 이겨내고 갔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정말 술만 끊으면 아무 문제 없어. 아내가 남편한테 술을 자꾸 권하는 것도 있어요. 이 부부는 이혼하면 안 되고 서로 회복해야지. 여기서 이제 웃긴 거는 남편이 되게 생각해보니까 아내가 나한테 했던 게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100% 이혼해야겠다. 남편은 지금 100% 이혼을 생각하면서 왔고, 그래서 절대 이혼하지 않을 거야. 그 마음이 컸지만 뭐 남편이 고쳐지질 않으니까 저는 이제 빠이빠이 할 것 같아요. 차마 이혼이란 말을 못 꺼내지. 이혼 절대 안 할 생각이었어요. 아내는 이혼할 마음이 없어. 무의식적으로라도 아내는 절대 이혼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남편도 이게 손해보는 것이라고 그런 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무책임하고 정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정이 많은 사람이거든. 근데 이 부부는 진짜 어떤 이혼을 숙려하는 부부라기보다는 그냥 이 관계를 회복하는 어른이 돼야 되는 부부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면에서 남편은 자기의 가족을 책임지는 범위를 한정짓고 싶었어. 결혼을 하고 아이가 없을 때는 아내만 책임지면 됐어. 아내가 8살 땐가 부모님이 두 분이서 동시에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사이비 종교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 1987년이니까 그 일을 어린 시절에 겪고 친척 손에 자랐어. 그러니까 이 아내는 얼마나 이 결핍이 크겠냐는 거지. 두 가지 결핍이 생긴 거야. 굉장히 크게. 하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나를 떠날지 모른다는 첫 번째 생각. 두 번째는 무뚝뚝한 큰어머니 손에 자랐어요. 그러면 큰어머니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집안일도 도와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생존을 해야지. 계속 그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어. 큰엄마의 칭찬. 내 자식도 칭찬하는 게 쉽지 않은데 남의 자식을 칭찬하는 건 어려운 일이죠. 물론 정말 고마운 분들이야. 어쨌건 이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님에도 거둬서 이렇게 장성시켰다는 건 너무 고마운 일이지.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는 남편한테 술을 사주고 남편이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나를 버리지 않게 되는 게 너무 커. 당장 남편이 술을 먹다가 몸이 상하고 이런 거에서 잔소리를 못 해. 왜냐면 내가 잔소리를 하거나 이러면은 큰일 나. 근데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내는 자기가 여전히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그 8살에서 그 시절에 결핍, 충격에서 물론 헤어나왔죠. 성장했지만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이들이 커가면서 내가 남편에게 자식처럼 사랑받던 그 위치를 아이들이 위협해. 남편이 나보다 애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어려서 사랑이 멈춰가지고 그것 때문에 항상 헤매다가 남편을 만나서 그 사랑을 충족했는데 아이들이 그거를 위협한다는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런 무의식이 존재해.
그렇지 않아도 산후 우울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연년생이라 더 힘들었을 거고. 게다가 친정도 없으니까 친정 없이 애 키운다는 게 실은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부모님의 도움, 꼭 친정이 아니어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 애를 키운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이잖아. 근데 지금 보면 남편도 일이 굉장히 또 바쁜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쨌건 그런 심리적인 요인과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우울증이 왔어. 아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지를 못해. 나는 여전히 아이이고 싶은데 내가 부모 역할을 해야 돼. 우리 부모는 어때요? 내가 철이 들기 훨씬 전에 나를 떠나가 버렸어. 부모가 헌신하고 부모가 이런 아이의 삶을 케어해 주는 거에 대한 원형이 안 잡혀 있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떠나갔으니까 내가 얘들에게 뭘 해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되게 슬픈 얘기죠. 억울해. 잘 몰라.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는지를 몰라. 그리고 나는 아직 어린이여서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근데 남편은 어때요? 아내가 야속한 거야. 아내가 아이들을 케어해야지 언제까지 나한테 자식 같은 아내로서 존재하려고 하냐. 그게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비난했겠지. 그런데 아내는 남편에게 그런 또 차가움을 느끼면서 남편의 사랑을 더 갈구하다 보니까 점점 더 우울함에 빠지고, 그러면 더 일이나 이런 걸 못하게 되고 악순환이 빠졌겠지. 그러니까 이 남편은 그 과정에서 그거를 술로 회피해버렸어. 아이들을 자기가 키우자니 자기가 돌보거나 이럴 수는 없으니까, 나는 돈을 버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아내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그때부터 빡치니까 술로 풀어. 아내는 어떤 그런 우울감에서 좀 벗어나면서 남편과 관계도 회복하고 아이들도 이제 챙겨야 되겠다는, 아내도 성장을 했지. 근데 아내의 성장이 아이들의 성장보다 조금 더뎠어. 왜냐면 그만큼 아내는 상처가 많았으니까. 그래도 지금 보면 많이 개선됐고 아이들이 참 잘 컸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모의 기본적으로 성정이나 이런 게 나쁜 사람들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성정도 좋고 아내 삶이 기구하지. 그러니까 결혼한 지는 벌써 이제 19년 차가 됐고 19살 아들과 18살 딸, 아들, 딸 낳아서 잘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캠프에 신청한 건 아내인데 참다 나왔다. 그러면 남편의 문제점은 어떤 영상일지 그걸 이제 봐야지. 이 이혼 숙녀 캠프에 신청한 건 아내 측인데 남편도 그냥 화가 나서 나 그냥 이혼을 해버릴 거예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이혼을 딱히 원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아내는 이것도 하나의 사랑일 수 있겠죠. 근데 절대 남편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야.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평생 부모의 사랑을 갈구했던 사람이에요. 10살도 되기 전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 버렸어, 동시에. 그리고 친척 손에 자라면서 제대로 된 그 부모가 해주는 그런 칭찬과 사랑까지는 못 받았어. 평생 갈구하면서 살았어. 근데 남편을 만나서 아이 둘 처음에 낳으면서 그 시점에는 그게 충족됐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그랬던 사람에게 남편이랑 이혼 절대 못해요. 계속 갈구하지. 근데 이제 첫 장면에서 남편이, 제작진이 이렇게 카메라 세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러고 있어. 했던 얘기. 어제만 해도 동생하고 많이 싸웠어 이러면서 15분에 또 얘기해. 같은 말만 3번째 반복하고 있어. 내가 잘못한 게 뭔지 알고 싶다고 이제 계속 말을 하는데, 이 남편이 이게 그래도 남편이 나는 술을 그냥 끊었으면 좋겠는데 술에 대해서 중독은 차치하고, 남편도 이 영상을 보면서 되게 충격받더라고. 내가 이 정도인지 몰랐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카메라가 설치되고 아침 6시 카메라 설치하는 날 소주 7, 8병을 벌써 먹었고요. 그렇게 과음 때문에 이제 힘들어가고 있고, 했던 얘기 또 하지. 술 마시면 이게 문제라니까. 자기는 그냥 한 번만 얘기해놓은 줄 알았는데 듣는 사람은 또 듣고 하지. 이제 아침 6시에 이제 정신이 어느 정도 비몽사몽해. 아침 6시에 지금 잠도 덜 깨서 지금 눈도 감은 상태에서 처음에 입 여는 소리가 소주 없어? 근데 그 말을 듣고 아내가 바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소주를 갖다 줍니다. 맥주 3개, 소주 하나. 그냥 딱 세팅. 그래서 국도 뭐 있냐라는 거예요. 된장찌개 있다고 하니까 에이씨 하니까 아내는 이제 바로 라면을 끓여줍니다. 나는 솔직히 뒤에서 아내의 사연을 모르고 이걸 볼 때 아내 이상하다. 난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이 장면을 볼 때 아내가 이 방송에서 남편을 엿먹이려고 일부러 지금 술을 남편이 마시는 거에 브레이크를 안 걸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하나?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일부러 저렇게 하나? 자기의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아니면 남편의 브레이크를 해제시키려고? 난 솔직히 그 생각을 했었어. 이 장면을 보면서 아내 좀 가식 같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 사연을 모르고. 왜냐면 지금 아내가 뭔가 이상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보통 집에서 술을 7, 8병씩 먹는 남편의 아내는 저렇게 행동 안 하거든. 저것보다 더 지쳐있거나 짜증내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그런데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이거 뭐야? 보험 7개. 그치, 보험을 가입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뭔가 그런 상황인데 뒤에 그런 사연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막 초시계까지 해서 완벽한 라면을
끓여줍니다. 안성탕면이군요. 안성탕면에는 계란을 꼭 넣어야죠. 초시계는 완벽했지만 어떻게 물 많은 것 같아 여보. 초시계까지 해서 완벽한 라면을 통해서 남편에게 칭찬받고 싶었는데 물량 조절에 실패했군요. 그러니까 남편은 바로 욕 나와. 아, 라면 너무 못 끓인다고. 아무튼 그러면서 아내가 술을 자기 손으로 따가지고 남편한테 따라주는 거야. 아, 그래서 나는 진짜 이 장면에서 이게 뭐냐? 뭐지? 저 아내 좀 이상하다. 남편에게 뭔가 핍박을 받고 있나? 그런 거에 비해서 남편이 폭력적인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랑받고 싶은 그 10살짜리 꼬마의 마음이야. 이렇게 하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면 남편에게 칭찬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어린 시절에 떠나간 부모에 대한 상처와 계속해서 칭찬받고 싶었던, 칭찬해주지 않았던 친척분에 대한 결핍인 거지. 그렇게 아침 7시부터 이제 술 시작하고요. 남편은 이제 TV 보면서 술 따라주니까 따라주면 먹고 따라주면 TV 보면서 먹는 거야. 소주 한 병을 혼자서 15분 만에. 그래서 아내가 생각하는 과도한 첫 번째 문제죠. 저 남편의 건강보다 당장의 달콤한 말이 더 필요한. 어떻게 보면 아내는 극단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떠나가 버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떠나가 버리는 것보다 떠나가 버리지 않고 내 곁에 있다면 어떤 것든 괜찮아라는 게 무의식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하루에 다 먹고 사온 술의 양만큼 늘어나는. 있으니까 먹는 거야. 그런 기본적인 발상이 좀 다르지. 약간 술계의 어몽길 대장님 같다고 할까? 술이 있으니까 마시는 거야. 산이 있으니까 오른다.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어제는 또 친척들 와가지고 한 잔을 거하게 했군요. 그렇게 다들 이럴 수가. 혼자서 1대1로 500ml 소맥 만들고 그걸 원샷해. 야, 그렇게 이제 술을 물처럼 마시고 그 접시에 있는 케첩을 또 핥아 먹어. 단 걸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거실에서 술 먹다가 잠들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눕혀줘. 조심조심 눕혀주고 또 이불도 덮어준다. 그러니까 저 배가 진짜 완전히 술배야, 술배. 이게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여기 앉아서 술을 드시면서 저 배가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게 느껴져.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집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집에 있는 거를 더 좋아할걸요. 이제 남편은 나는 양호한 거야. 알코올 중독이라고 볼 수 없어. 보통 중독인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죠. 나는 중독 아니라고. 지금 남편 좀 문제 있어요. 양도 많고 주기도 잦아. 그렇게 이 집에 이게 또 쉬는 날이었는지 아들도 있었어. 남편 6시에 일어나가지고 7시 15분에 소주 한 병, 7시 반에 맥주 2개, 7시 34분에 딸 깨워서 아침 후나. 저렇게 술 취해가지고 말한다고 딸한테 먹히겠어? 근데 애들이 그래도 모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나중에 이제 엄마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것도 그렇고 아빠에 대해서도 물론 술 마시는 거 싫어 이렇게 말하지만 애들이 착해 보면. 그러니까 딸은 질색을 하고 말이 길어지니까 취하면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 저 정도 술 먹고 예를 들어서 아빠가 집에서 완전 무시당하는 사람이면 아들이 나와가지고 휙 돌아가는 장면은 그거는 당연한 거고 앞에 와서 앉질 않아요. 욕부터 받거나 그냥 나가버리거나 아예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또 그런 집이면 아빠가 밖에 거실에서 혼자 이 TV 차지하고 못 앉아 있어. 만약 앉아 있어도 저렇게 앞에 와서 안 앉아 있어. 그러면 그래도 이 집의 이 가족의 어떤 결속은 그래도 아직 남아 있고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일 거라고 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빠의 권위는 진짜 계속 떨어지는 거지. 집이 아빠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고 부부가 계속 또 그걸로 싸우고 자식들이 아빠한테 아예 무시해버리거나 저렇게 와서 앉아서 이렇게 아우 그만해 이렇게 안 돼. 근데 물론 이것도 뭐 그냥 특별한 날 마신 걸 수도 있겠지만 12시간도 더 마셨어 지금. 근데 남편은 평소에 나보다 술을 오히려 더 적게 먹은 거다. 처형 남편하고 사차까지 갔는데 맥주를 한 80병 먹었대. 야, 물도 저만큼 먹으면 죽겠는데? 저 1년치 해봤자 하루치나 똑같죠. 제가 1년에 술을 마시는 날이 하루 정도밖에 안 되는데 컨디션 좋을 때는 맥주 2만 리터 2,000리터도 실은 굉장히 큰데 2만 리터라니. 남편이 저렇게 술을 마시는 거는 1년에 5일 빼고 다 360일 음주. 일도 저 정도 시키면은 신고해도 되겠는데. 그러게 5일은 왜 안 먹지? 남편분 일합니다. 딸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들하고 아내랑 이렇게 셋이서 또 같이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어요. 그렇게 이제 아들 일어나고 다 밥 먹고 아내가 일어났는데 남편이 밥을 먹다가 아내 이름 부르면서 밥 안 먹어? 큰일 났어. 치매 온다. 술 알코올성 치매 온다 지금. 왔어. 밥 다 먹고 일어나서 그릇 치우는 사람한테 밥 안 먹냐고. 저거 아마 남편도 저 장면 보면서 끔찍할걸?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사람이 깜박깜박해요. 옛날만큼 그런 총명한 기억력은 없어. 그런데 지금 술이 너무 그걸 가속화시켜버리고 있잖아.
끊을 수 있을까요? 끊어야지. 끊어야지. 정말 힘들겠죠, 근데. 근데 끊을 거면 그냥 팍 끊고 어디 병원 도움도 받고 그래야지. 이거 본인 건강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본인도 기억이 안 난다잖아, 지금. 그 전날 여기 집에 왔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건강 검진 결과는 뭐 괜찮게 나왔다고 하는데, 근데 저렇게 성인이 되고부터 저렇게 마셨다고 하면은 지금 거의 뭐 20년 넘게 저렇게 마신 건데, 간은 회복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간이 회복력이 좋은 곳이 간인데 한 번 간에 문제가 발견되고 나서는 회복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소장훈 씨도 그냥 아니 뭐 이혼이고 뭐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곧 헤어진다고. 그리고 안주도 뭐 라면에 케첩 이렇게 막 핥아먹고 이러는 게 고혈압도 있대. 아니 고혈압이 없으면 말이 안 되지. 저렇게 사는데. 그래서 촬영한 일요일이 기억에서 통째로 없어졌대. 이러니까 못 고친 거야 그동안에.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이 정도면 진짜 쓰레기구나. 그래 이건 너무 잘 나왔어. 어떻게 보면 이 남편은 자기 모습 보는 걸로 어느 정도 지금 경각심은 느끼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알코올 의존성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이제 그게 관건인데, 어쨌건 남편은 문제 인식은 더 강하게 하긴 했다. 이게 아마 남편은 여기서도 나오지만 아내한테 이렇게 술 심부름을 시키면서 아니 뭐 그 남편 입장에서는 한번 사다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사오고, 응?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아내는 뭐 술 먹다가 잘못 건드리면 뭘 집어던졌던 적도 있고, 그리고 술집에서 술 먹고 시끄럽게 해가지고 업주분하고 싸우다가 경찰 와가지고 또 경찰하고 싸우고, 뭐 정신 나간 짓을 한 거지. 그래서 아들이 옛날에 아빠가 옆집이랑 엄청 싸웠는데 할머니가 아빠한테 무릎 꿇고 빌었어요. 이제 그만하자고. 아이들도 상처가 많지만 그거에 비해서 그래도 잘 자란 것 같아요. 예전에 달려들었을 때는 확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도 하고. 그래서 아내는 그냥 이제 피하는 거죠. 제가 맞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젊었을 때 남편은 자기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았어. 왜냐면 아내가 가정을 돌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아내가 가정을 돌보지 않은 건 그런 부모로서의 원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성장이 더뎠던 거죠. 그리고 우울증도 겹쳤고. 그래서 남편은 내가 사고 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집에서 먹는다. 근데 아내는 남편이 집에서 먹는 거 좋아요. 좋아해 지금. 이게 지금 아내 입장의 영상이어가지고 아내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게 좀 지금 숨겨져 있는데 뒤에서 나와요. 액자식 구성이야. 집에 있는 술을 다 먹었죠. 아까 맥주 하나, 아니 맥주 3개, 소주 1병 다 먹었어. 그래서 바로 술 사와야 돼. 근데 술안주로 라면, 과자, 케찹 뭐 이런 거 계속 먹으니까 저게 고혈압이 없을 수가 없긴 하겠다. 그래서 흐름 끊기면 힘들잖아. 술 떨어졌어. 그러니까 아내가 미안해요. 가서 사러 갑니다. 아내는 막걸리를 사러 가요. 차라리 저런 거는 뭐 저렇게 술을 먹으면 물론 술을 끊는 게 제일 좋지만 그냥 마트 같은 데서 박스로 주문해가지고 배달시켜야지. 저 정도로 먹을 거면. 근데 아내가 그때그때 계속 술병 뭐 몇 개씩 들고 오는 게,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저렇게 또 술 사가지고 집으로 오는 거야. 찌개 끓였는데 소주가 없으면 왜 이렇게 센스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말하면 아내는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강하고 계속해서 갈구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남편의 시중을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술 셔틀. 그래서 셔틀 부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남편이 끊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네. 심지어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캠프에 와서도 술을 또 마셔요. 캠프에 와서도 술을 또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내가 술을 또 사다 줘. 아내가 또 막걸리에 어울리는 김치랑 이런 류의 또 안주를 오는군요. 맥주랑은 과자, 아침에 뭐 소주는 라면, 또 깨알같이 주종에 걸맞는 안주들이 착착 대령되고 있군요. 6캔들이 저거 손으로 저거 들고 가는 거 은근히 무거운데. 그래서 만두 사와. 또 만두가 땡기는군요. 아주 그냥 뭐야 식당 왔어. 술집 왔어. 되게 남편을 절대 옹호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남편 제정신이 아니에요. 원래 술 취한 사람은 상대할 필요 없는데 지금 이 아내는 지금 계속 상대하고 있어. 신선한 계란을 사와서 계란 후라이까지, 그리고 또 케첩까지 갖다 주고 음식만 해다 주는 거 아니야. 문 열어달라고 하면 문 와서 문 열어줘. 그러면서 또 기억이 안 나잖아요. 문 왜 열어놨냐고 또 뭐라고 해. 그러면 또 문 닫아줘. 고양이 데려달라면 고양이 데려다줘. 고양이 셔틀까지. 그래서 고양이한테는 또 뽀뽀를 해주는군요. 그리고 경제권도 혼자서 다 관리해서 안 줘요. 근데 이제 경제권 같은 경우는 아내가 그 아이를 낳고 우울증 때문에 무기력했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거나 관리를 할 수가 없었을 거고, 그게 지금까지 오긴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좀 현재로서 좀 비참한 상황이지. 경제권이 없으니까 심부름비도 받아야 되는 거야. 진짜 골 때렸는데 아들 5,000원 있어? 그러니까 남편한테 술 심부름을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는 거야. 남편이 잠들어 버려서 돈을 못 받아. 그래서 아들 방에 놓고 아들 5,000원 있어?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면은 가가지고 5,000원 받아가지고 가서 사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남편도 자기가 이런 인간이라는 거를 인지를 못했을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남편이 뭐 본성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이 부부의 가정이 그렇게 막 복구를 못할 정도로 망가진 것도 아니에요. 아니라고 난 봐. 그런데 이제 이 두 부부, 그러니까 특히나 이 아내도 어렸을 때 큰 상처를 잘 이겨내고 가정을 잘 이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남편이 자기가 술 먹으면 저런 모습이라는 걸 모를 거란 말이지. 그리고 의존도가 지금 너무 높아졌다는 거. 이거는 진짜 저 알코올에 대한 거 좀 치료를 받아야 돼. 알코올 치료만 받아서 그 의존도만 낮출 수 있으면 좋은 가족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되겠냐가 문제지. 그리고 남편이 복권 번호 불러주면 그 번호 받아 적어놓고 복권도 대신 사요. 남편은 또 복권도 사네. 왜 번호까지 불러주지? 그냥 알아서 사라고. 남편이 술 마시면 계속 뭔가를 시키면서 아내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거든요. 아내는 남편의 시중을 들면서 스스로 의미가 있는 존재임을 다시 깨닫거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남편의 시중을 드는 과정이 아내에게는 그런 안심을 주는 시간이기는 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몸에 배었겠지. 내가 쓰임이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되면 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게 마음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이 너무 오래 전부터 10살부터 그게 몸에 배어 있는데 그걸 한순간에 탁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기는 어렵겠지. 근데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나보다 다른 존재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게 애들이었죠. 그러니까 우울증이 더 깊어졌겠지. 그래서 아내는 이제 심부름 할 겸 와가지고 커피도 한 잔 먹고요. 나를 위한 선물 하나 주고 또 술을 사가지고 옵니다. 이럴 거면 이 부부는 마트 옆으로 집을 옮겨야겠네요. 오늘의 심부름 값은 음료수군요. 그래서 술 사갖고 오다가 이제 음료수 하나 사가지고 그렇게 또 술 사갖고 왔는데 남편 자고 있으면 또 이불 덮어줘. 그렇게 이제 남편은 또 술 먹다 잠들어서 아내는 교회 지인들하고 잠깐 나와서 또 음료수를 마시고 있군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들이 아유 그냥 배달시키지 그래. 근데 남편이 배달했더니 싫어하더라고. 근데 물론 뭐 배달비도 아끼고 그렇지만 아내는 그 술을 사다 주면서 남편에게 무언가를 했다는 것이 마음의 보상이 어느 정도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화 와가지고 아내는 남편한테 전화가 오니까 나 보고 싶었어? 남편은 장난하냐? 술 사오라고. 그렇게 이제 남편의 술 사오라는 말에 아내는 그냥 가겠다고 일어나고요. 이 남편도 은근히 아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내가 그거를 원하고 그렇게 만든 부분도 있지. 그게 아내가 회복해 간 하나의 요인이기도 하고. 혼날까봐 급히 심부름하는 거는 보통 구박받는 아이의 마음이죠. 아내가 구박받은 건 아니지만 그 큰 어머니네 집에 살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시절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남편은 자기 모습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심부름이 당연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자기가 10번 시켰는데 그 중에서 한 번밖에 기억을 못 하는 거야. 이게 아내가 길들여졌다라기에는 이상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인데 아내가 원하는 모습 나는 이걸 원해 라는 거에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런 게 아내에게는 익숙하고 그 사람에게 이게 아니마이로서 나오잖아요. 부모의 단점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고. 근데 이 아내는 부모가 두 존재가 있어요. 나를 키워준 존재가 있고 나를 낳아준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 존재가 진짜 친부모는 나를 버렸고 나를 키워준 부모는 냉랭했지. 내가 어떤 쓰임이 있어야만 했지. 물론 그건 아내의 생각이에요. 냉랭하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쓰임새를 하면 나를 칭찬해주는 부모였으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그 구도를 지금 남편에게도 만들었죠. 그렇게 흘러온 거지. 그래서 나는 남편에게 어떤 존재일까? 깜빡하고 찌개용 두부를 안 사왔어. 또 욕먹고 또 사오고. 그러니까 딸도 이제 딸은 절대 이걸 이해 못할 거야. 엄마와 아빠가 어떤 방식으로 결속돼 있는지를 전혀 모를 거야. 알 수 없지. 어떻게 알아? 20대도 모르는데 지금 딸 18인데 알 수가 없지. 아빠가 엄마를 술 시키는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남편이 아내를 가해자, 남편 입으로 얘기해요. 복수하는 마음으로 지금 20년을 살고 있어요. 우리 애들 돌보지 않았던 너 이 정도는 해야지 널 하고 그리고 아내는 또 남편한테 뭘 해주는 일은 또 심리적 보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기꺼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그게 말 그대로 이 고착화돼 버린 거지. 딸은 마음이 아프다. 그런 대접 받으니까. 그래서 영상 보면서 난 진짜 많이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고래장이 있었다면 우리 아이들이 나를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래. 이건 남편은 진짜 반성을 해야 되고 한번 자기의 그런 모습을 발견했으면 진짜 경각심을 갖고 끊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남편이 진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뭐가 또 문제냐. 이렇게 충격받고 숙소 돌아가서 또 술 마셔. 그러면서 이제 아내는 이렇게 맨날 사다 주는 거 나도 지친다. 그러면서 고마움이나 아냐고.
그러니까 아내는 나 이제 안 사다 줄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고마움이 나냐고 칭찬받고 싶은 거야. 아내는 칭찬받고 싶은 마음으로 남편에게 얘기해. 그러면서 당신 성격 맞춘다고 힘들어. 근데 이렇게 뭐 잔소리하는 것 같은데요. 뒤에 아내 부분이랑 합쳐서 보면 잔소리가 그렇게 많은 부분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남편은 또 그렇게 술을 먹고 또 제정신이 아니니까 또 이혼하자고 그랬잖아 하면서 막 이혼 얘기를 꺼내. 너 같은 거랑 살기 싫다고 하면서 이 작은 잔소리도 못 견뎌. 지금 아내가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뿌리 박혔고 거기서 벗어나질 못했어.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 결과만 보는 거야. 그때 아내가 우리 애들을 돌보지 않은 나쁜 아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도 돼 라는 게 그냥 계속 자리 잡고 했잖아요. 그래서 왜 이혼을 안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제 아내는 뭐 문제가 있으면 변화해야지. 근데 이제 여기서 남편은 나는 변할 의지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술에 취해 있으니까 나는 다 잘했다고 생각해. 내가 얼만큼 마시는지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니까. 아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만 생각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자꾸 이혼하자는 말 들으니까 나도 남편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여자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이 정도 부부의 평범한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약간 위화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나도 사랑받을 자격 있는 여자인데 이런 말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게 아우 남편 짜증나요. 남편 나한테 너무 무례한 것 같아요. 남편은 술 중독이에요. 아니면 나도 여기서 존중받을 수 있는 뭐 아내인데 그런 쪽으로 나오는데 사랑받을 자격 있는 여자인데 약간 이런 게 사랑 여자 이런 표현들이 결혼 생활 20년 차에 나올 수 있지만 약간 묘하게 위화감이 있었거든. 그래서 여자로서 사랑받지 못하는 게 지금 비참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 처음에는 남편이 쫓아다녔대. 근데 이제 왜 이혼하자고 하냐. 근데 남편은 이혼하고 싶을 때가 있었으니까. 과거에 여전히 사로잡혀서 아내는 나쁘다. 아내는 나빠. 라는 거에 계속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왜 셔틀 시키는 거냐라는 거에 그냥 집사람 밖에 있을 때 그냥 올 때 사오게 하는 거다.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집에 있는 사람 시키고 문도 열어놨다 닫으랬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술에 잡아먹혔어. 근데 저게 익숙해져 버렸어. 술이 있으면 남편이 안정되는 것 같아서 남편이 화내는 게 무서워서 자처하게 된 셔틀. 근데 혼나는 게 무서운 거야. 칭찬받고 싶은 아이의 마음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 그렇게 이제 남편 측 입장도 나옵니다. 남편이 아침에 이것도 되게 특이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특이한 건 아닌데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오는 부부에 이런 부부가 있나 싶어. 솔직히 왜 그러냐면 봐봐요. 그냥 장면만 보여줄게. 남편이 방에서 나왔지? 가서 출근해요. 그치? 봐봐. 남편이 나와서 출근을 하는데 아내가 남편이 타는데 앞까지 따라와가지고 여보 가요? 그리고 타는 것까지 보고 문 닫아주고 그리고 가는 거 지켜보고 있어. 신기하지? 아니 이게 일반 가정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당연하고 뭐 그럴 수 있는 일이야. 근데 이게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온 부부가 이런다고? 이게 지금 심지어 남편 측 입장이야. 저 아내는 그러니까 아마 마음속으로 굉장히 겉으로 낙천적이고 밝아 보이시지만 아마 마음속으로는 불안도 많고 우울함도 꽤 클 거라고 봐요. 컸었을 거야. 그리고 남편은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세라믹 가공, 그래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부품 납품 회사에서 10년 넘게 재직 중이고,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일이 힘드신가요? 그래서 술을 드시나요? 근데 뭐 안 힘들대. 개꿀이래. 그래서 1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 생활은 악몽이었대. 아내가 뭔가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고 이런 게 얼마 안 됐나? 근데 이제 아내가 애들한테 그렇게 한 게 분명히 잘못한 게 있는 거야. 왜냐면 뒤에서도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뭐 엄마 이제 괜찮아졌으니까 엄마가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까 우리는 다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요. 거의 끝부분에서. 그런 거 보면 어쨌건 엄마가 아내도 반성할 만한 일들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게 화면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보질 않으니까 이게 남편의 술 먹는 거는 현재고 아내는 과거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남편밖에 안 보이긴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왜 자꾸 옛날 얘기를 곱씹냐. 근데 남편은 여태까지 그랬잖아요. 19년 동안. 근데 아내의 성장이 더뎠던 거야. 아내분 19년 동안 아이들을 방치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관계가 달라졌으면 일단 손해본 거, 과거에 억울한 거 이런 거 내려놓고 아이들, 아내, 나, 가족 위해서 가야 돼. 예. 이게 가족끼리 손해본 거 하나하나 따지고 과거에 얽매였으면 뭐 파괴적이지 뭐. 그러면 서로 파괴하는 거야. 미래를 파괴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걸 보면 아내가 무언가 이렇게 서서히 회복되고 아이들에 더 신경 쓰고 엄마로서의 역할을 그래도 같이 하게 된 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는 같아요. 그래서 나도 노력 없었으면 이 가정 유지 못했어. 근데 이제 남편은 너 노력 없었다. 근데 이제 아기 낳았을 때 산후 우울증이 심해서 그래서 감정도 컨트롤 안 되고 잠만 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기 낳고 내가 그 부모로서의 원형이 없는 상태, 사랑받고 싶은 아이로서의 마음 그런 것 때문에
남편에게 더 많은 거를 사랑받고 싶은 상태고, 근데 그거에서 경쟁자가 태어났고, 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겹쳐서 우울감에 시달렸겠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퇴근하면 집에 엉망이고, 밥솥에 밥이 막 72시간씩 밥이 그대로 있고, 아내의 내면, 성장하지 못한 아이, 사랑받고 싶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경쟁자지. 마치 동생들이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일 거란 말이지. 내 뱃속에서 동생들이 태어나서 내가 받던 사랑을 나눠 가져야 되는 그런 상태? 그러다 보니까 그 우울증이 더 가속화가 됐을 거고. 그래서 애들 케어를 하나도 안 했고, 아이들이 2~3살 때부터 아내는 배운 게 없어. 자기는 눈치 봐가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집에 설거지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줘야 될지 잘 모르지. 그래서 본인도 배워가. 본인도 성장해 갔어. 그래서 부모들이 이렇게 아이들 키우면 첫째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질 때 되게 많아요. 첫째를 키울 때는 부모도 미숙한 점이 훨씬 더 많거든요. 물론 이 부부는 더 많이 미숙했겠지만, 그래서 아이들 둘 다 막 울고 케어는 해야 되는데 왜 나만 애들을 돌봐야 되는 건가, 이제 그런 엄마로서의 희생이 싫어서 아이들을 방치했고, 자기에게 엄마로서 희생했던 존재에 대한 기억은 크게 남아있지 않으니까. 종교적인 문제로 목숨을 끊을 정도의 부모라면 아이들보다 종교가 더 중요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조차. 그래서 뭐 애들이 직접 김치국물에 밥 부어 먹고 이게 굉장히 독립적이고 빨리 자랐군요. 아이들이 5살 때부터 벌써 밥을 스스로 해 먹었군요. 그래서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에 아이들은 스스로 성장했다. 이제 아들이 유치원 갈 때 도보가 안 좋은 길이어도 동생이랑 같이 그렇게 등원을 했대요. 동생 손 잡고 그렇게 둘이서 학교 다녀오고 했군요. 그렇게 이제 위험한 길을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다녀왔었고, 그리고 딸도 뭐 학교 갈 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보통 자고 있거나 그래서 편의점에서 그냥 사와가지고 그렇게 먹는 게 일상이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게 다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제가 이 아내를 옹호하고 남편을 옹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부부들도 미숙한 상태에서 성장해 간 거야. 그래서 이게 분명히 실수도 크고 상처를 서로 남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성장을 해서 현재가 더 나아졌고 미래가 더 나아진다면 서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입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서 그렇게 회복해 가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건 많이 서운했었대. 딸 아이들은 그냥 혼자 밥 해 먹는 게 이제 일상이었고, 근데 남편은 돈도 벌어야 되고 애들도 케어해야 되고 되게 힘들었다. 근데 다 좋아. 근데 그게 술로 회피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억울했던 거 알겠어. 나는 밖에서 돈 버는데 아내는 집에서 애들을 케어 안 한다는 게 굉장히 억울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돈 버는 걸로 역할을 했으니 나는 나머지 시간을 술로 도망친다. 이건 안 되지.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무책임했던 악몽 같은 시기에 있었던 거지. 그렇게 이제 남편이 이제 술이 의지할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남편은 애들 이렇게 큰 거 눈물 난다. 근데 이제 아내는 내 새끼인데도 맘대로 안 되는 건 어떡하냐. 근데 애들이 원래 그래요. 이게 미디어나 이런 곳에서 보는 애기들은 순하고 부모님 말 잘 듣고 다 천사 같지만, 그거는 정말 24시간 중에 한 24초 정도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부모로서의 인내나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하지 못했고 기억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살면서 밥을 얻어먹은 지가 몇 번 안 되는 것 같다. 술을 따라주면 칭찬받으니까. 소주도 가까서 마저 마시라고 또 따라줘. 그리고 자고 있는데 와서 깨워. 맥주 있어? 더 마실 거야? 깨워. 이거 갖다 줘? 술. 물어봐. 이상했어요. 그래서 뭐 이 남자에게 이제 술을 사러 나가는, 이 장면은 같이 봐야죠. 여보, 술을 사러 나가는 장면이다. 흐름 끊기면 안 되지 하고 술을 사러 나가는 장면. 그래서 여보 나 좀 봐봐. 뽀뽀 쪽. 아내가 아주 사랑꾼이죠. 하지만 남편은 시큰둥.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취해 있는 남편한테 이제 이리 와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안기려고 하고 애정을 갈구해요. 자고 있는 남편에게 또 스킨십을 또 시도하고 안아달라고 하고, 이렇게 이 사람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여자로서, 아니면 그 아이로서 그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이 아이를 키우는 게 참 적응하기가 힘들었겠다 싶어요. 근데 이제 남편은 바로 이제 꺼져 나오죠. 근데 이제 또 술 사가지고 남편한테 이렇게 따라주고 술 마시면, 야 맛있네 또 이러니까 아내는 또 칭찬받는 거야. 사랑을 갈구하는 건 내가 부모에게서 못 받았던 거, 남편에게 칭찬을 갈구하는 거는 내가 나를 키워줬던 큰어머니에게서 갈구했던 거, 남편에게 지금 다 받고 싶은 거야. 그렇게 또 술 사오면 이제 남편은 웃으면서 아내분도 잘 극복해나가고 성장해 나가고 있지만 이게 되게 더뎠을 것 같아요. 애들이 커오는 동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액자식 구성이었어요. 그러면서 왜 아내의 그런 애정 행각을 자꾸 꺼지라 그러냐.
내 아내가 이제 음란막이다.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나는데 야한 얘기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런 19금 토크와 터치. 그래서 아내가 내가 아침밥만 해줘? 원하는 게 아침밥이야? 내가 저녁밥도 해주잖아. 근데 남편이 아니 내가 저녁은 먹고 오잖아. 근데 아내는 그 저녁밥 말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아내는 나의 그런 제안을 거절하지 마라. 거절하면 아주 그냥 평생 없어. 이제 방송에다가 우리 남편 토끼라고 박아놨군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는 남편이 저를 교육시켰어요. 그래서 전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아유 그래도 다음에 볼 지인들인데 다음에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런. 아까는 교인들 모임이었고 이거는 지금 그 처형이랑 그렇게 완전히 동그래가지고 간고기로 만든 거 별로. 근데 저는 와이프랑 같이 걸어가면 자꾸 거기를 만져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국제부부 남편한테 물어봅니다. 남편도 야동에서 오는 스킬이 올바른 정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야동 전문가지 스킨십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게 참 밖에서 이렇게 남들 시선 피해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스킨십을 삭삭 하면 여자 입장에서는 남들 눈이 우리 쪽으로 돌아올 때 손을 치우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남자들은 남들 눈이 왔을 때 이미 그 스킨십을 통해서 변화가 된 신체가 바로 원복되지 않아.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남자만 미친놈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내는 남편은 밀당의 규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내는 젊어서 남편과 연애할 때 결혼 초기에 사랑받던 어쨌건 부부니까 그 쾌락이 또 있는 거지. 쾌락과 사랑받는 그 마음의 정서적 안정감 그때 너무 충만했어.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 줄 알았지. 근데 아이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 육체적 쾌락도 그 거기에서 또 멀어졌다는 생각 그런 게 한편으로는 우울증을 더 가속화시켰던 것 같아요. 남편은 진짜 싫은 건데 남편은 아내 행동이 버겁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차라리 술에 취해 다음날 못 일어났으면 괜찮았을까 이렇게 이제 지쳐 있는 거건데 그래도 잘 맞춰가면 좋겠네요. 잘 맞춰갈 수 있을 거라고 봐. 아내는 뭐 분위기 전환하고 웃기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과거에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무책임했다는 거 인정합니다. 아내가 그냥 인정해요. 그러니까 내로남 부린 것도 아니고 반성하고 있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맞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맞아. 지금 현재로서 두 사람은 남편의 술만 남은 셈이지 지금으로선. 그리고 남편의 복수심. 근데 남편이 되게 억울할 것 같긴 해. 뭐 억울하면 뭐 어쩔 거야.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가려면 자기가 이제 술 끊고 자기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아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반성을 합니다. 술을 마시게끔 일부분 동조하지 않았나. 이 술 문제는 너무 심각하긴 한데 이혼 숙녀 캠프에서 간만에 보는 그래도 이미 개선이 많이 된 커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동안 못했던 사랑 줘라. 그러면서 남편을 더 사랑해요, 아이들을 더 사랑해요 하니까 아내가 남편을 쓱 봐. 남편을 더 사랑해. 아이들보다 남편을 더 사랑해. 그래서 아직까지도 남편에 대해서 사랑받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결핍을 아직 완전히 이겨내진 못한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이혼하고 자기만의 인생 살고 싶다고 했는데 그거 진짜냐? 라는 말에 남편은 진짜다. 근데 아내가 거짓말이야. 믿지 않아. 남편은 나랑 이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는 이런 아내의 긍정적인 면 좋은 것 같아요. 남편은 나를 좋아해. 남편이 꺼져 이래도 아니야. 남편은 그래도 속으로 하고 싶을 거야. 아내의 숨겨진 사연. 근데 이게 진짜 가슴 아픈 장면인데 아내가 정말 오랫동안 아이들을 방치시키고 지금 마음속에 있어서 회복이 되는 게 더뎠던 건 사실이야. 그래서 그동안 나는 희생하고 참다 보니까 화병이 생긴 거야. 그렇게 이제 우울증 얘기를 꺼내는데 내 남편은 너 공황장애라는 사실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그렇게 슬픈 경험을 하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줘야지라고 생각한 신혼 연애 때 시절이 있었어. 근데 그런 일 때문에 내 아이들이 고통받는다는 걸 보니까 원망스러운 거야. 그래서 뭐 공황장애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 너 뭐 육아도 안 해, 동참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혼자서 육아를 한 거죠. 방치한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완벽히 100% 방치하진 않았을 거야. 근데 이제 그게 부족했겠지. 그러니까 아내는 일만 하고 오고 잠만 자고 하숙생. 그 시기에 연년생 키우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 친정도 없고 기를 데도 없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죽은 거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였냐? 저게 아무리 극복을 했어도 저런 얘기를 다시 입 밖으로 꺼내는 게 되게 고통스러운 일일 텐데.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남편이 피해자야 나도. 네 부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셔서 네가 그런 부모님의 원형이 없고 그런 우울증에 더 있고 그래서 너의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내 자식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나도 피해자다라고 남편은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내의 유년 시절 얘기가 나와요. 앞에서 얘기를 잠깐 했었지만 남편은 이게 우울증에 크게 작용할 게 아니라고 하는데
저거는 남편이 그게 별게 아니야 라고 믿어버린다기보다는 그런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라는 거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1987년에 부모님이 종교적인 다툼 때문에 두 분이서 극단적인 한날 한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거죠. 그거를 8살 때 직접 본 거야. 이거는 참 헤어나오기 힘든 트라우마긴 하지.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사연보다도 충격적인 사연인 것 같아요. 8살 때 혼자가 돼버렸어. 그때 심지어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었어. 막내였어. 그러면 언니, 오빠, 동생 셋이서 부모를 잃고 갑자기 3명이서 고아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나는 아이들에게 할 일을 다 했다는 그런 기본값이 생겨. 자기 자식에 대해서도. 그래서 헌혈차가 마트 앞에 항상 와 있는데 그걸 보면 내 피를 못 준 게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저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에 대한 죄책감이, 이게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부모님이 저렇게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애들은 죄책감을 가져. 막연한 나 때문인가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전혀 아니지. 전혀 아니야. 근거도 없고 그런 거가 사실적이지도 않아. 그런데 그런 마음이 존재하거든. 그래서 죄 지은 마음으로 살아가. 결혼 후 아내에게 늦게 온 사춘기. 결혼 후에 그렇게 된 게, 아내는 큰어머니 손에서 자랄 때 사춘기를 겪을 수가 없었죠. 반항을 어떻게 해? 반항하면 쫓겨나는데 눈치 보고 살아야지. 근데 남편은 내 부모 같은 존재니까 그렇게 이제 엄마가 되고 아이를 키울 때 있어서 그때 여러 가지 마음속에서 충격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우울증의 뿌리에는 무관심한 남편. 근데 또 저렇게 무관심하고 무심하기 때문에 그 끌림이, 아내가 그렇게 더 그런 사람이 더 끌렸던 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19년 동안 방치된 기분으로 살았다고 하는데 그 남편은 내가 엄마 아빠를 대신해 줄 수 없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야. 근데 그게 아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소홀했다는 생각 때문에 아내는 마음속에 가해자라는 생각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더 세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남편도 자기 나름으로 노력했지만 스스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스스로 나오려고 해야 되고 우리 아이의 엄마로서 행동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딸로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하냐. 여자로서만 더 본인을 생각하냐.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근데 이제 남편은 아내가 더 단단하게 극복하고 그런 아이들의 엄마로서 바뀌기를 바라지. 이 정도 나아지고 있는 것도 대단한 거지. 남편은 우리 엄마도 정신과 많이 다녔어. 그러면서 아내가 그거를 스스로 극복하고 자꾸 자기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존하지 않기를 바래. 근데 이제 남편도 아내가 그런 어린 시절을 겪었던 거를 언급되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 여러 이래저래 아이들이 참 안 됐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든 아빠든, 아빠는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왔고 엄마는 그래도 성장하고 치유하면서 살아왔어. 안타깝지만 그래도 나아지고 더 나아질 것 같아서 다행이죠. 아내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고. 남편은 나도 그래래. 남편도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뭐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또 한 경험이 있는 거지. 아내가 약을 먹고 우울증이 심할 때 이제 극단적인 시도를 했었던 거예요. 이제 그때도 아는 언니한테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먹었고, 근데 이게 아내가 스스로 인정은 안 하겠지만 저런 극단적인 시도는 나에게 관심을 줘라는 무의식에서 나오는 행동일 가능성이 높죠. 남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진짜로 어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 받으려는 마음이 더 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언니도 그거에 대해서 좀 가볍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아내의 언니도 남편도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냐면 그거는 큰어머니로서도 지금 이제 여기서는 할머니시고 나 연세가 있으시면 그때는 젊은 나이였을 거야. 근데 그런 무서웠던 큰어머니와 화난 남편이 닮았다. 이게 사람이 그래도 선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죠. 아마 술을 안 마시면 저러진 않았을 거야. 그래서 남편은 저 자신의 모습을 좀 부끄러워하고 술 끊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24살 결혼식 때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옆에 계셨었군요. 남편이 아내의 안식처가 되리라 기대했고 뭔가 있을 거면 저렇게까지 술에 중독이 되나? 저렇게까지 술에 의존하나? 이제 아내가 인터뷰를 하는데 먼저 이혼하자고 하신 적 있냐? 아내는 자기가 세상을 떠날지언정 남편과의 이런 상황에서 이혼하는 거는 원하지 않지. 아이들이 지금 엄마는 잘하고 계시니까 지금처럼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들, 딸이 엄마 잘하고 있다고 부모를 용서하고, 남편은 아내한테 야 네가 뭐가 바뀌었냐고. 응? 근데 이제 아내는 아내대로 바뀌었지. 바뀐 거 하나밖에 없다. 일찍 일어나는 거. 뭐 집안일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근데 끝도 없는 거고 그래도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태고 그래도 참 노력하고 사네요. 그래서 뭐 일기도 쓰고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낙서도 해가면서 그래서 괜찮아질 거야. 저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근데 정말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고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계속 되뇌이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영상이 끝나고 그래도 너무 함부로 삶을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아내에게 이제 남편을 변할 수 있을까라는 걸 아내는 믿는데 가능성이 10% 15%여도 믿는다. 우리 남편이 세상에서 최고다. 저게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좋은 본보기가 될 수는 있죠. 여기에 이제 이 부부가 돌아와가지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반성해. 나 완전 알코올 중독인데 걱정된다. 아내가 알코올성 치매 그거 진짜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말려야 되는데 아내가 먼저 술 얘기를 꺼내준다고. 그러면서 한 번 맥주 들어가니까 매점 갔다 와. 이것도 술을 한 번 마시니까 어때? 술이 술을 부르잖아. 좀 전까지만 해도 한숨 쉬면서 안 돼 이랬었다가 안 되잖아. 소주 한 병에 맥주 2캔 결국 그렇게 마셨죠. 아내도 술 얘기 꺼내면 안 되고 아내도 엄격해질 필요가 있어.